자, 합이 불합의 두 번째 되는 경우가 합의되는 두 천간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 견우와 직녀가 되겠죠. 견우와 직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다? 있다. 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 격이 떨어져 있는 위치가 태원 너무너무 클 때짜니까 너무 멀어서 뭘로 짜죠? 너무 멀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도 합이 불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 가령 간목이 제 연간에 있어요. 자, 간목이 연간에 있어요. 이렇게 갑제 연간 기재 시상. 자, 기재 시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주가 있고 월주가 있겠죠. 월, 일 이렇게 있고 간목과 기토가 너무 떨어졌죠. 그런 경우에 반드시 모름지기 수, 상계 서로 맺고 싶어 해요. 서로 맺고 싶어 하는데 맺을 게짜니까 서로 맺고 싶어 하나. 땅이 즉 상원 너무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서로 멀어서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모론자죠. 또는 어떤 책들은 이 위자 써요. 어긋날 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자로 전환하겠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자 어길위로 되어 있는 이 책이 있는데 뭐 우리 박영찬 교수님이나 오청식 박사님 뭐 이렇게 됐는데 중국 원서에 보면은 이 모론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윤 교수님 책이나 강의 교환이나 우리 서상덕님의 책에 보면 원자로 돼 있어서 뭐 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로 어긋나 있다. 서로 어긋나 있는 거지만 그냥 어쨌든 여기서 좀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모론자로 쓰는 게 그것도 뭐 맞을 것 같고 중국 원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은 같아요. 뭐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갑과 기토가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맺고 싶어 하지만 그 딛고 있는 땅이 뭐예요? 서로 멀어서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서 그 말이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가령 사람이 천남 하늘에 있어서는 하늘의 남쪽 그 다음에 땅에서는 북쪽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천이면 여기 천이면 이제 지니까 서로 대각선 방향이죠.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경우 보겠죠. 여기가 먼저 천남이고 여기는 지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인데 하늘과 땅이니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만약에 천남 지남 하면 뭐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운데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먼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그만큼 떨어져 있어서 불능할 수가 없어요. 상합 서로 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것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디에 유소 제의 자 제어하는 바 극제하는 바가 있는 곳에 그렇지만 제어하는 바가 있지만 불합자 감히 합을 할 수가 없다. 또 조금 유차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합이 불능합야라 합이지만 합이라고 될 수가 없다. 반합야라 반쪽의 합의인 것이다 그 말이죠. 기위 그것은 무엇이 된다. 화복 자 화는 뭐죠? 재앙이죠. 재앙 복은 복이 되고요. 그래서 재앙과 화와 또는 화라고 할 수 있겠죠. 화와 복이 어떻게 돼요? 십지 2, 3, 2라 2는 뭐뭐 할 뿐이다. 어조사이니까 자 10 중에 2, 3이니까 뭐예요? 2, 30%겠죠. 자 그런 경우는 화와 복이 어떻게 된다? 2, 30%가 된다 그 말이죠. 2, 30%. 자 번역본 한번 보실게요. 자 격하는 자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약 간목이 연간에 있고 기토가 시상에 있으면
마음은 비록 서로 맺어지고 싶어 하지만 위치가 서로 멀어서 마치 두 사람이 하늘의 남북 끝에 있는 것과 같으니, 여기서는 천남지북이라고 했죠. 하늘의 남쪽과 땅의 북쪽 끝에 있는 것 같으니 서로 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극제되는 것이 있어서 함부로 합할 수 없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극제되는 거. 아까 여기 보면은, 자,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러나 유소제, 극제되는 바가 있어서, 제어하는 바가 있는 곳에 있어서 불감 합작, 감히 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까 간목과 기토에 뭐가 있었어요? 경금이 있어서 이 경금이 무서워서 감히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와 또 여기서 뭐죠? 갑과 기토가 있는데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는 하나 차이 있지만 뭐다? 하나 차이가 있거나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이거는 멀리 있어서 못하는 거니까 작용력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서로 역초 유차,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합은 되지만 불능합냐나,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멀리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합은 됐지만 합이 되리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뭐다? 반합과 같다. 근데 뭐야?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예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뭐다? 이게 더 작용력은 이게 더 크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복에는 어떻게 된다? 30% 정도가 된다. 이거는 아예 뚫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요거는 뭐다?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이 있다. 어느 정도 합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로막는 게 있지 않고 단지 멀 뿐이기 때문에 합에 뭐 가까이 있어서 찰떡 합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안 쓴다. 여기는 뭐야? 아예 방해꾼이 있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여기는 뭐네요? 일종의 out of sight, out of mind죠. 그렇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 거고, 여기는 아예 로미오 줄리엣처럼 집안에 반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주말 부부처럼, 주말 연인처럼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점점 식겠죠. 그래도 여기에 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더 합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예 합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 태원, 막혀있는 위치 또는 떨어져 있는 위치가 태원, 너무너무 멀어서, 즉 그런즉 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합할 수는 있지만 효용, 그 작용력은, 이루어진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위 했죠? 자, 기뻐함이 있다. 그 말이죠. 기뻐함이 있다. 기뻐함을 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경우는 이 실기원래 지력. 자, 원래의 효력, 원래의 힘을 잃음으로써 유위휘, 기뻐함을 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원래 힘을 있는 바로서, 이렇게 있는 바로서 유위희, 기뻐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실기력, 그 힘을 힘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뭐다? 유위휘, 기뻐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힘을 잃어버려서 합이 돼가지고 원래 힘을 잃어버려서 기뻐하는 바도 있고, 또는 힘을 잃지 않아서 기뻐하는 바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혹시 비록 멀다. 그 말이죠. 비록 멀요자죠. 멀고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잉자는 뭐뭐할 잉이죠. 뭐뭐로 인한 잉, 작합론, 합으로 논할 수도 있다. 역시 합으로 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보아야 된다. 보시자죠. 기격국, 그 격국과 배합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는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합으로 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격국과 배합되는 것을 살펴야만 한다. 살펴야 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을 보시면
떨어진 자리가 지나치게 멀면 합의 효용이 감소한다. 그 원래 힘을 잇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경우도 있고 그 힘을 잃지 않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경우도 있다. 혹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역시 합으로 논하는 경우가 있는 바. 꼭 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각각의 격국에서 배합되는 것을 살펴봐야 할 뿐이다. 그런 경우는 서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짧으니까 명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자, 병화가 5월달 태어났으니까 득령했죠. 득지는 못했죠. 자수니까 그걸 받으니까. 근데 주변에 이렇게 화가 많네요. 또 뭐예요? 목생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화가 굉장히 강하다. 여기는 화와 수의 대립이네요. 여기 이쪽은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진토는 이제 신자진 수국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는 수가 되고 요거는 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거는 수, 요거는 화, 수와의 싸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합이죠. 그럼 뭐 합이에요? 정임합목이죠. 이렇게. 정임합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방해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뭐 무토가 있다든지, 여기에 무토가 있다든지, 무토일 줄 알면 방해가 되겠죠. 근데 화생토,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정임합목이 되냐 요것만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살인격. 자, 이 오화는 뭐죠? 오병기정이죠. 그렇죠? 자, 정화에게는 자, 이 화가 너무 강하죠. 화가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오묘. 그래서 뭐다? 임수를 써야 되겠죠.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살인격. 살인은 이 병화학에 있어서 살인은 이거죠. 자, 칠살과 이 양이 그래서 살인격으로 칠살이 제인위용. 자, 칠살이 임수가 이 병정 이런 것을 제압하는 것 이런 것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화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이고요. 정임상합 하면은 수가 없어져 버리면 정말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는 정입이 한목한 경우, 이 정화와 임수가 서로 합을 하는 경우는 요격,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임과 살, 여기 이제 임수가 살이죠. 이 임수살이 부실기용,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아서 임수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실기용, 그 쓰임을 잃지 않는다. 즉, 뭐로다? 수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수로서 계속 역할을 한다. 만약에 정임한목이 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의 역할은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요? 목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불바다가 되죠. 목생화가 되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임수가 어떻게 된다? 정화와 합을 반드시 한다고 볼 수 없고 임수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인격 이성, 그래서 살인격 이 임수가 그대로 역할하는 살인격이 성립되었다. 차용제 광지 조야라. 이 명조는 용제광인가요? 용제광의 명조이다. 용제광의 명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건 수예요. 자 이렇게 보면 화예요. 네, 5월 달에 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의 기운이 득세죠. 여기는 수고 그래서 수로서 화를 식혀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임수가 정임한목을 해서 없어져 버리면 정말 이 사주는 불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임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합을 하지 않고 임수가 좀 그래도 물레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효용이 뭐예요? 용이 뭐예요? 여기서는 수로서 작용하는 거죠. 수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괜찮다. 뭐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화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죠. 신유술, 사술, 등령 못했고요. 득지했죠. 그 다음에 인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에 이 갑과 을목이 생을 해주죠. 목생화로.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을경합을 있죠. 자, 요것과 요거 관계인데 합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금이 어떻게 돼요? 정화를 넘어가야 되죠. 을과 합을 하려면. 근데 정화가 버티고 있잖아요. 나를 녹여버리는 거라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간목도 있고. 그래서 합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을경상합. 을목과 경금이 상합한다. 서로 합을 한다. 통원령제기. 자, 원령, 신금에 경금이 뿌리를 받고 있죠.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통근하고 있다 그 말이죠. 수, 비록 요 격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합이 여전히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경금이 이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월에 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죠. 유금도 있죠. 그래서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 넘쳐서 이 정화가 나를 그걸 한다 어쩌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가뿐하게 뛰어넘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금이 현재는 이 신유, 이 지지에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그걸 하려고 해도 이 경금이 을목과 가뿐하게 합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런 논리고요. 자, 이 벽이죠. 이 벽자는 칼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쪼개는 거. 우리 장작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을 쪼개는 거죠. 여기 보면 벽갑이라고 그래요. 벽갑. 간목을 쳐서 뭐예요? 장작으로 만드는 거. 쪼개는 경우. 그리고 정화를 끓여들여요. 정화를 끓여들여서 이 용신호 삼아요. 자, 경금이 간목을 빠개가지고 목생화를 시켜주는 거죠. 나무를 통째로 갖다 놓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니까 이 경금이 어떻게 돼요? 나무 간목을 쳐가지고 나무를 잘게 부셔서 이거를 땔감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경금이 합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힘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간목을 칠 수 있는 거죠. 자, 장료증 지조야라. 장료증의 명조다. 살피건대 그 말이죠. 살피건대 원래는 누를란자라고 그랬죠. 살피건대 차저 이 명조는 을경지간 을목과 경금의 지간에 격이 정화로서 간격을 두고 있죠. 아까 이거 첫 번째 경우잖아요. 사이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가히 할 수 있다. 상절, 참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참조해 볼 수 있다. 논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화가 경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 경금이 신금과 유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해서 합도 할 수 있지만 그 합을 하지 않고 자기 보유의 경금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이 경금이 간목을 뽀개가지고 어떻게 된다? 벽갑. 이 간목을 쪼개는 거죠. 벽갑을 해서 어떻게 간목을 땔감으로 잘 써가지고 만든 이 정화를 때려준 거죠. 정화를 해준 거죠. 정화를 살려줘서 정화가 힘이 세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경, 벽갑, 정화를 끌어들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신호 삼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는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원래 각각의 기능을 그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목도 원래의 기능을 작동해서 간목을 벽갑에서 땔감 나무로 썼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경우를 마치겠습니다.